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기획 입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토리보드 설계하기를 계속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유틸리티 페이지,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메인 화면을 중심으로 한번 스토리보드 그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틸리티 메뉴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고객센터와 마이페이지가 있는데,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페이지는 이제 이용자가 쇼핑몰을 이용한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중요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메인 페이지를 먼저 기획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모든 다른 페이지를 기획을 하면서 거의 맨 마지막에 메인 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사실상 사이트 내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를 다 이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이트 내에 있는 다른 모든 메뉴들을 공부를 하고 나서 메인 페이지를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순서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그러면은 이제 유틸리티 메뉴의 고객센터 화면 설계서를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객센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가 또 공지사항인데, 공지사항은 이제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메뉴이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화면 정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디스크립션에 엄청난 그런 공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너무나 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에 어떤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스케치 쪽에 있는 화면을 최대한 실제 만들어줄 화면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런 문구 같은 것도 실제로 들어갈 내용들을 가지고 다 써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보다 직감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지사항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작업자들한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립션에는 그냥 어떠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된다 정도로만 이제 적어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이제 커뮤니티 페이지인데요. 공지사항이 이제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곳이었다고 하면, 커뮤니티 게시판은 이용자가 관리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나 아니면은 이용자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고객센터 안에 여러가지 이런 게시판이 나오는데, 공지사항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각 게시판별 특징에 따라서 작성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잘 판단해서 기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상세 페이지인데요. 일단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댓글 작성 기능 같은 경우도 정책 정의성에서 정한 어떤 댓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어떤 이런 작성 취소 버튼이 노출되게끔 기획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글 작성 메뉴가 되겠는데, 이런 글 작성하는 화면을 이제 기획을 하실 때는 요 제목이 이제 리스트에서 보여줄 텐데, 요 제목이 리스트상에서 뿌려질 때 그 길이를 고려하셔서 제목 길이를 몇 자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50자 이하로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이런 입력이 필요한 곳에는 어떤 입력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입력했을 때 이용자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얼럿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빼먹지 말고 기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주 하는 질문 메뉴인데요. 자주 하는 질문 메뉴는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줄여서 FAQ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 문의를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데도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 메뉴를 방문했다는 것은 1:1 문의를 해놓고 답을 기다릴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는 질문 화면을 기획할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검색 기능이라던가 키워드 기능을 넣어서 이용자가 최대한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센터에 있는 이런 자주 하는 질문이나 방금 보신 자주 하는 질문이나 상품 문의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하기에는 조금 이제 양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보기 닫기 버튼을 넣어서 그냥 리스트 상에서 그것들을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뭐 새로 상세 페이지를 또 열게 되면 페이지 로딩 시간도 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 상에서 바로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이런 방식을 이제 뭐 마치 그런 아코디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코디언 효과라고도 하고, 보다 이제 그냥 퍼블리싱 쪽 용어에서는 이제 슬라이드 토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인데, 이 기능은 아마 평소 사이트 이용하시면서 많이들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을 때뿐만 아니라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모든 화면을 그려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찾기 화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경우도 예상해서 이렇게 화면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다음 마이 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에서는 지금 이 예시로 나와 있는 지금 화면 정의서가 쇼핑몰 안에 있는 또 다른 쇼핑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숍 상품 관리라는 이런 메뉴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쇼핑몰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내역 페이지가 이제 마이 페이지 내에 존재하는데, 이용자가 이제 주문 내역 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유를 상상을 해보면 제일 많은 경우는 자신이 주문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이제 그 제품이 배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경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상품 정보와 배송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맞춰서 기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송 중인 상태에서 배송 중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배송 조회 팝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문 내역 리스트 페이지에서 주문 내역 보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사실 그 주문 결제 프로세스에서 주문 완료를 하게 되면 나오는 주문 완료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정보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주문 내역 페이지를 화면 정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바로 주문 완료 화면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교환 환불 신청하는 화면인데, 교환 환불 화면 같은 경우는 교환 환불을 하려는 그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교환 환불하는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것들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적어 주시고, 또 뭐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할 경우는 이제 그 제품 하자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바구니 기능인데,
장바구니 기능의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기능은 구매하고 싶은 여러 개의 상품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장바구니가 없다 그러면 사실 매번 하나씩 주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뭐 장바구니에 제품을 넣어놨다고 해서 그 제품을 다 구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 포인트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그런 화면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포인트가 적립된 거랑 차감된 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노출을 해주고, 그리고 기간별로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숍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입문 과정에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시판 이용 내역으로 넘어가서 1:1 문의 쪽 메뉴인데요. 1:1 문의 메뉴는 크게 리스트 화면과 1:1 문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화면, 그리고 문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작성 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문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리스트 화면이고, 그 다음 그 리스트 화면을 누르면은 실제 문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1:1 문의를 할 수 있는 그 작성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1:1 문의 화면도 그렇고, 모든 것을 무언가를 입력해야 하는 화면에서는 그 입력 조건을 정해주고요. 그것에 맞지 않는 값을 입력했을 때 이용자에게 이제 언론 문구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질문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다음은 이제 나의 상품평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상품평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내가 작성한 상품평만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되겠고요. 이것은 뭐 이제 마이 페이지에도 이렇게 보여지지만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상품평과 함께 이제 동일한 내용이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비슷한 기능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어떤 문의를 남겼을 때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내가 남긴 문의 내용만 모아서 보여주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노출이 되겠죠. 다음에 보실 기능들은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인데, 이게 보시면 뭐 모든 어떤 입력이 필요한 항목에서는 그 해당 항목에 어떠한 조건을 정해주고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입력했을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언론 메시지를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다 예상을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언론 메시지를 작성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인인데, 메인 페이지는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모든 다른 메뉴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어떠한 내용을 노출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메뉴들이 이제 뭐 베스트 상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신상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뭐 상당히 고객들이 이제 페이지 이탈률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뭐 매출로 연결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 이 메인 페이지를 기획하실 때는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균일하게 배치된 어떤 출판물이나 그런 인쇄물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은 이렇게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대각선으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우측 하단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떠한 경향에 따라서 웹사이트도 기획을 하게 되는데, 이런 ss.com을 보면은 이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신세계물, 패션 이런 것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1번에 어떻게 보면 제일 사이트에서 밀고자 하는 메뉴 같은 거를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시선이 흘러가니까 그거에 맞게 GMB를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시야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보통 이 우측 하단에 또 잠시 시야가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하단보다는 우측 하단에 배치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토리보드 설계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용자 화면에서 유틸리티랑 메인 화면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보드 설계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 이용자 화면이 아니라 관리자 화면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화면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나면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이후에 기획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